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항상 하던 말이지만 한번 짚어보죠. 중국이 북핵 반점을 차린 목적이 뭐겠냐? 첫째 목적은 군사 강압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만 해협을 도모할 때 주한미군, 주일미군 꼼짝 마! 그거죠. 두 번째 목적은 심리 강압이죠. 한국인에게 북핵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우리 중국이도다. 이렇게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를 친중으로 기울게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친 짓이라고요. 이게 모든 정신병자는 다 엄청난 계산이 있어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 말이에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이제 햄릿이 미친 척 흉내내잖아. 마음이 괴로우니까 파혼하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폴리니우스 그 약혼녀의 아버지 그 사람은 이제 그 살인범인 지금 현재 왕과 왕비의 신복이죠. 폴리니우스가 햄릿 쟤 도른 거 맞아? 안 도른 거 같은데 도른 거 맞아? 안 도른 거 같은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툭 내뱉은 말이 뭐냐면 There's always a method in madness. 미친놈들의 보면은 거기에 항상 어떤 일관된 어떤 행동 방식이 있어. 이상한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친놈한테도 미친 짓에도 계산 속에 다 있다고요. 예, 햄릿의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문호의 말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어떤 계산 속이냐?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데서 현상 변경 계산을 한 거야. 그렇게 미친 거지. 현상 계산을 했다는 건 맞는데 계산이 미친 계산이죠. 지도에서 보듯이 한반도와 중국은 전략적 중심, strategic depth, 어려운 말이지만 원래 군사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거리죠. 중국 침장부와 한반도 너무 거리가 짧아요. 베이징 종란하이와 한국 인천 사이 1000km밖에 안 돼요. 종란하이가 걔들의 우주예요. 중국 지배계급의 지배집단에. 너무 짧아. 그래서 영구분단을 유지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건 안 돼. 위대한 모택동 주석이 한 말이지. 예. 북한은 우리의 입술이고 북한이 망하면 우리 이빨이 시려져. 모택동 말이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한국은 영구분단해서 안정화시켜야 돼. 그거 맞지? 스테이터스코 현상 유지. 그런데 실패한 국가 거기에다 대고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면 얘들이 무슨 짓을 할지 혹은 얘들이 가만히 중국말을 들어도 일단 야 저거 기회나면 문질러버리고 자유화 통일시켜야겠는데 라고 미국과 한국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로. 실패국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는 짓은 북한 접수 자유화를 촉발시킵니다. 상전 벽해 뽕나무밭도 언젠간 바다가 돼요. 언젠간 찬스가 와. 그 찬스 안 놓친다고 미국과 한국이 이제는. 그러면 현상 변경이 되는 거죠. 리비저니스트 게임이죠. 현상 유지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공간에서 현상 유지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현상 변경 게임을 하니 이게 미친놈이지. There is a method, always a method in madness. 미친 짓에도 항상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계산 속에 미친 계산 속이어서 문제지. 자, 제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떨 땐 열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외국의 유튜브 꼭지, 제가 좋아하는 꼭지들에 가서 장문의 글을 쓸 때가 있어요. 댓글을. 근데 제가 좋아하는 꼭지라는 게 이런 군사지정학적인 꼭지고 중국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쓰면 이제 중국의 이제 외교부에서 거느리는 애들인지 정보부에서 거느리는 애들인지 걔들이 붙어가지고 막 댓글 날리고 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소개해드린 그러니까 오커스 필라 2가 한미일 삼국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당연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기술 동맹을 짜는 거다. 이 얘기를 어저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건 무시무시한 동맹이다. 이게 그걸 소개한 비주얼 폴리티크 유튜버의 꼭지 에피소드에 가서 제가 댓글을 달아놨더니 근사한 중국 댓글이 딱 올라와. 예. 이 댓글은 이런 거예요. 전 이거 중국 관련 얘기 들을 때 다른 유튜버들한테 말만 들었지
제 글을 겨냥해서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걸 보니까 야, 그 양반들이 하던 얘기 중국 애들의 독특한 사고방식 그거 맞구나. 한국일보는 미국의 속국이고 우리 중국은 평화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맨 마지막은 더 웃겨.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예, 제 글에 쓴 그 사람의 대댓글이에요. 나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한미일 사이의 소위 동맹이란 것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군 기지가 100개쯤 있는 미국에 대한 현대판 속국들입니다. 중국이 한국, 일본을 침공하면 미국은 방어에 나서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웃 국가를 침공할 것을 전혀 고려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 베트남이 강력해지기 원합니다. 북동아시아가 강력해지면 미국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일 뿐 남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중국은 10여 개 국가와 국경 분쟁이 있지만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이라크, 아프간 침공에 비하면 참으로 사소하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인도와는 좀 심각한 국경 분쟁이 있지만 이는 인도가 흉악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은 모두 아시아이고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 중국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혹은 나토가 한국과 일본을 부추긴다 해서 한국,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일본은 모두 노란 피부에 째진 눈입니다. 저나 제 가족은 피부가 노랗지도 눈이 째지지도 않았지만 분명 중국인입니다. 보통 중국 사람들은 군국주의 문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업 군인들에게 군사적 임무를 줍니다. 그러나 나는 소총을 잘 다루며 기관총을 잘 쏘고 탱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직업 군인이잖아요, 얘들. 일반인이 어떻게 소총 다루고 기관총 잘 쏘고 탱크 잘 쏘? 이게 왜 나왔냐면 제 글에 열이 받은 거예요. 이게 제가 쓴 걸 말씀드릴 텐데 제 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가 나는 지금 65인 늙은 사람이지만 내 자원할 수 있고 여차할 때 나는 저기 소총 쓸 줄 알고 기관총 쏠 줄 알고 박격포 쏠 줄 안다. 약 올라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뻥치는 거야. 아, 참. 그러니까 이거를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댓글에 이렇게 우리 중국은 이렇게 생각해를 그냥 다 까발려서 밝히더라고. 영어로.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배꼽 잡고 역시 중국이 중국하는구나. 이게 분명히 이제 프로 이제 그 무슨 정보기관이나 외교기관 쪽에 이런 그 사이버 공작하는 애들인데 여론 공작하는 애들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이제 좀 짧은 거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이제 일본 놈들이 너희 나라 한국 여성과 아이에게 한 짓을 잊지 마. 일본도 원자탄에 얻어맞았다는 것을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다른 사람이에요. 좀 허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답을 써줬죠. 나 6.25 때 중국이 300만 명 개입해서 100만 명 사상자 낸 거 잊지 않고 있어. 아주 짧게 답을 써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답에 대한 대댓글이 나온 거예요. 자기 본심 나오는 거지. 우리 중국이 6.25에 개입한 것은 중국 방어를 위한 정당한 조치야. 이렇게 나오더라고. 뭐라고 써있냐면요. 1950년에 미국이 중국 땅에 폭탄을 퍼부었기 때문에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싸운 거야. 그리고 북한을 보호한 거지. 우리는 일본 놈들처럼 민간인을 죽이지 않았어. 뭐 우리나라 종중 좌빨들이 보면 정말 좋아할 얘기 딱 걔들이 보통 웅얼거리는 소리 그대로예요. 이게 누가 누구를 표절한 건지 모르겠어. 제가 우리나라 종중 좌빨의 그 오리지널리티, 창의성을 제가 인정해 줍니다. 예. 혹시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종중 좌빨을 표절했을 수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네, 여러분. 예. 자, 원래 이 문제가 터진 건 뭐였냐? 제 글이에요, 원래. 제가 답글을 길게 써줬어. 근데 이 중국 애들을 의식하고 쓴 게 아니라 그 비주얼 폴리틱 그 훌륭한 에피소드를 만든 그 유튜버한테 바치는 저의 찬사예요. 말하자면 으쌰으쌰 해주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미일 삼국 체제에 대해 매우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존적 위협을 가장 깊게 느끼고 있는 나라는 한미일 3국입니다.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이 정도까지 위협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은 각각 국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년 동안 첫째, 진정한 글로벌리즘이란 무엇인가? 둘째, 미국이 하나의 국가로서 자신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같은 화두를 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펀더멘탈이 망가져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장점은 국민들의 참을성이 기적적 수준으로 높다는 것인데 참을성이 경제 부흥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침투 및 영향력 공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절벽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한미일 3국은 각각 자기 자신의 취약점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 나라가 각기 자기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삼국 체제를 강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크게 패배합니다. 일본은 인구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이고 소재 및 센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최근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 발사에 성공했고 적국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하는 초강력 탐지 장치 역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직후 미국은 일본과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시스템 공동 개발 사업을 협약했습니다. 일본은 약 66만 톤의 전함을 운용합니다. 중국 전함에서 제공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상륙 관련 함정 및 소형 함정을 제외하면 약 100만 톤 남습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의 전함을 합친 것보다 약간 큰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300만 톤의 전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밝히셨듯 한국은 고급 비핵 무기 생산에 있어 서방 최강입니다. 현역 군인은 55만 명이고 예비군은 약 300만 되는데 현역과 진배 없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까지 계산하면 한국은 전쟁에서 500에서 6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65살 먹은 그런데 건강이 꽤 좋은 늙은 자원자는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저는 소총, 기관총, 박격포를 다룰 줄 압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의 약 100개의 기지에서 약 8만 명의 남녀 병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덕떨이라서 호모사피엔스의 성별 구분에 있어 오직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모릅니다. 캠프 데이비드 체제, 한미일 3국 체제는 정말 강력합니다. 중국은 이를 자초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